그러니까 파트너십 같은 개념이죠. 내가 사장이더라도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계약관계 비슷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조금 돈을 받고 이익이 나면은 분배하고 언제든지 흩어졌다 모였다는 그런 식의 고용관계를 가져가는. 그 다음에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해서 널리 자원을 열린 형태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이 파면은 구멍이 넓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은 이것저것 벌리면 안 되죠. 뭔가 자액할 수 있는, 뭔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옆으로 펼치는 거죠. 저희들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학생들 동아리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까르페 디엠이 대학생들한테 꿈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맨날 입사 준비나 뭐 공부하는 그게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너가 어떤 꿈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 상당히 자발적인 그런 그 모임으로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의 모델은 꿈을 찾는 것에서 자기의 천직을 발견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밥값을 벌겠다.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뭘 할 때 연봉이 얼마냐? 뭐 청년 인턴 가더라도 제가 요새 참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조경회사에서 그 일용직이라 그럽니까?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침에 이렇게 이제 모아서 작업 현장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 조그만 마이크로버스에서 몇 사람이 딱 내리더니만 하늘을 딱 쳐다보더니 아이 떼약볕이네. 더워서 일 못하겠네. 그러고는 그냥 가더랍니다. 일용직인데. 요즘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한대요. 막 힘들어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참을성이 없고. 그런데 이 스스로 밥값을 벌고서 자립하겠다. 그건 아까 제가 창업이 쉽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근성이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추진 방식도 지금 사실 공모전이 많아요. 벤처 캐피탈도 있고 정부에서 청년 공모전도 있고 또 디자인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사업 제안을 해서 찾았다는 거죠. 사업 제안 쓰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요. 실전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그냥 학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앞으로 사업할 거다. 이런 각오로 쓰고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 도전해보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받고 그러고서 사업 모델을 보다 정교해 나가고 또 더 나가서 2차 투자를 받고 실제 또 실행을 해보고 성공하면은 투자가 또 더 들어오겠죠. 소위 기록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성공을 했다. 또 실패도 의미 있게 실패하는 것. 물러서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다는 게 자기한테 기록이 남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벤처가 만들어지면은 파트너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은 실패를 해보면은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성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1인 기업이나 정립 창업에 도전할 때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라. 파워 1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김연아 같은. 이 사람은 그 사람 혼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주위에 하나의 기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특화된 분야 서로 연결돼서. 또 조그만 기업을 만들면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협회도 만들어지고 프랜차이즈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1인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는 것이
혼자서 외톨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미줄처럼 다양하게 서로서로 연결된 그런 역동적인 생태계 속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이 청년 창업의 모습입니다. 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죠. 소위 이제 크리에이터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뭐 디자이너도 있고, 스토리텔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직종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 원앙소리. 많이 보셨죠? 저는 그 원앙소리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이제 그 관점이 달랐는데, 저는 젊은 소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늙은 소가 이제 힘도 없어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젊은 소가 그 예물입니까? 그 예물 통해서 늙은 소를 이렇게 막 밀어내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능력 있고 어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원앙소리를 만든 독립영화 제작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3년을 쫓아다녔죠. 돈이 모자라니까 돈 있을 때는 가서 찍고 없으면 또 쉬었다가 이렇게 3년을 찍어서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마 지금 수백만이 본 걸로. 그분은 평생 벌 것을 아마 이 영화 하나로 성공을 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또 주위의 독립영화 제작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1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강의, 저술, 출판, 컨설팅, 소위 공장이 필요 없는, 투자가 필요 없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글 쓸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서 바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뭐 우리 공병호 선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이런 그 1인 기업이 된 거죠. 자기의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그런 게 이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가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